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정종욱 변호사고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등록된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요 취급 분야는 부동산 임대차 쪽 사건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많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저희 블로그 좀 보시고 도움 받으셨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그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좀 유튜브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들을 좀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휘말리시는 그런 법률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최근에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의 경험상 가장 많은 사건이 아무래도 전세 사기와 전세 보증금 위반 사건인 것 같아요. 워낙 뉴스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서울 경기권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전세 사기에 휘말렸다라고 볼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런 것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부동산 관련 법을 다 챙겨보시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의 첫 번째 단계는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지 통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미반 사건이나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절차를 다 진행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세 계약,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냥 기간 만료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근데 조문의 규정이 굉장히 미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보시면, 계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은 건물주를 의미하고요, 임차인은 세입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보시면, 계약이 종료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률 용어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거래계에서는 흔히 자동갱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예컨대 2년 체결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이 계약 해지 통보를 안 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좀 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원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묵시적 갱신이 재밌는 점이 뭐냐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 즉 세입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해지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보시면 해지 통보의 효력이, 해지 통보가 도달한 이후에 3개월 후에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 은근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 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한테 도달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가 임대인한테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임대인이 뭐 구속되거나 갑자기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임대인한테 이제 제때에 이제 도달을 하지 못하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지 통보가 제때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기가 이제 뒤로 늦춰져서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동시에 이제 늦춰지게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임대차 계약이 이제 종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그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이제 도달되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허그 보증보험 이행 청구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요즘 허그 보증보험 이행 청구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서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응답이 없어. 집주인이 이제 응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보증보험 회사 쪽에서 아니 보내긴 했는데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행 청구를 했는데 이제 법률상 이제 문제가 있어서 흠결이 있어서 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주인이 뭐 잠수 타거나 구속당해가지고 그 뭐 내용 증명 보냈는데 이제 반송되고 그러면 이제 도달이 안 되면 이제 어떡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 또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이제 의사표시가 이제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도달한 것으로 이제 간주하는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든 이제 허그 보증보험 이행 청구든 절차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셔야 할 수도 있다. 이제 다만 이제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는 좀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는 편입니다. 내용 증명 보내서 이제 반송된 거 이제 첨부해서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달 정도 걸려요. 6개월에서 2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그 기간 내에 좀 이제 하시려면 그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야 하는 거는 그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그 해지 통보가 이제 도달돼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잠수 타거나 이제 구속되거나 이제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의사표시 도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제 활용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문제,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셨을 때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의 첫 번째 절차, 이제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